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톡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주지훈, 추영우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는 한산희가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원작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있으며 외전에 담긴 천재 의사 백강혁의 숨겨진 과거까지 알려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채필두는 장관직에 임명되면서 중증외상센터 바로잡기를 약속했는데 국정감사 전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똥줄이 탔습니다. 이때 칠성병원장의 오성흠이 아주 우수한 외상 전문의를 한 명 알고 있다며 무한대학교 출신의 백강혁을 추천합니다. 백강혁은 시리아를 비롯해 전쟁 지역을 누비며 외상이란 외상은 다 접한 노련한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로 배가 거의 터지다시피 한 사람을 메스한자로 들고 살리는 그의 수술 영상은 거의 신이라도 강림한 듯 보였습니다. 이에 백강혁은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한국대학교 병원 중증 외상팀에 부임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병원이라는 한국대학교 병원의 중증 외상센터는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당직을 서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부임 첫날 백강혁은 외상에 관해 배워본 적도 없어 보이는 의사들이 성의 있게 사람을 죽이려 하는 아주 가관인 현장을 보게 돼요. 백강혁은 멍청한 의사들이 환자를 골로 보내고 있는 현장을 저지하며 바로 자신이 수술을 진행했고 헬기에서 환자 머리를 여는 수술까지 진행합니다. 이에 당시 당직이었던 양재원은 백강혁과 함께하면서 지금껏 본 적 없는 엄청난 수술 실력과 결단력과 행동력에 놀라게 되죠. 보통은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 오는데 백강혁은 환자 치료의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헬기를 타고 직접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한편 백강혁은 중증 외상팀을 만들게 해준다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폭탄 돌리기 하듯이 당직을 빙빙 돌리는 개판 5분 전 시스템으로는 절대 팀을 꾸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밑에 쓸만한 노예를 획득하기 위해 근성과 성장성이 돋보이는 양재원에게 외상외과 펠로우를 제안합니다. 이에 양재원은 외상외과에 가면 정말로 뭘 할 수 있게 되는지 물었고 부임 첫날 응급 중증 환자 2명을 살린 백강혁은 오늘같이 사람 살리는 일을 질리도록 하게 될 거야 라고 답하죠. 그렇게 양재원은 백강혁의 첫 번째 노예가 되는데요. 사실 양재원은 한국대학교 의대 전학기 장학금을 받은 전체 수석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학문외과의 엘리트였기에 학문외과 교수인 한유림은 제자를 뺏어간 백강혁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양재원에게는 365일 24시간 중증 외상센터 당직을 서게 만드는데요. 이에 멘붕이 온 양재원에게 백강혁은 너가 선택한 외상외과는 원래 365일 24시간 모든 환자를 받아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과고 그 당직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너 혼자 서게 두진 않을 거라고 말하죠. 그때 양재원은 백강혁 교수와 함께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 거란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환자에 잠을 못 자는 것은 기본이고 햇병아리도 최고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백강혁의 가르침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백강혁은 쓸만한 사람만 이름으로 부른다며 양재원을 이름 대신 노예라고 불렀죠. 한편 응급중환자실의 서하나 간호사도 팀 백강혁이 되었는데요. 서하나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폭 같아지는 것도 서슴지 않았기에 백강혁에게 조폭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백강혁이 한국대학교 병원에 부임한 이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장 김종은과 백강혁에게 양재원을 빼앗긴 한유림 교수는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중증 외상팀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허나 백강혁은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 적자 같은 그딴 개소리는 신경 쓰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말자는 태도였어요. 이때 한유림 교수의 딸이 교통사고로 심장이 파열된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고 외상외과를 적자의 원흉이라고 말하던 한유림은 백강혁이 자신의 딸을 살려주자 백강혁의 편이 되어버리죠. 또한 마취과의 실력자 박경원이 합류하면서 백강혁, 양재원, 서하나, 한유림, 박경원 이렇게 외상외과 무적의 5인이 완성됩니다.
한편 백령도에서 훈련하던 군인들이 탄 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간 백강혁이 배 안에서 수술을 집도해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되며 화제몰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백강혁은 병원에서 외상외과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외상외과의 소중함을 국민들이 알게 하여 병원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들게 만들고자 언론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백강혁은 양재원에게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10분 정도가 지나면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한 후 기자회견장에서 외상외과 의사가 된 건 운명이었다고 말하고 재원의 전화가 응급환자 콜인 척하고 급하게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연출해요. 이에 기자들은 막 감동을 받아서 기사를 쓰고 백강혁은 외상센터의 희망, 외상센터의 구원자로 유명세를 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백강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강혁은 한국의 단순히 중증외상센터장이나 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백강혁은 이 나라 전체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싶었어요. 백강혁은 눈을 비롯한 감각기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어려서부터 남들은 알 수 없는 것들도 잡아낼 수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강혁은 자신을 안아주는 할머니의 오른손이랑 왼손 힘이 다르고 오른쪽 얼굴이 평소랑 조금 다른 것을 알아채고는 병원에 가보자고 떼를 썼고 강혁이 덕분에 할머니는 뇌경색을 초기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뇌경색은 초기 증상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쳐서 골든아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할머니의 주치의였던 칠성병원의 오성흠은 그런 강혁을 보고는 재능이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면 사람 참 많이 살리겠다라는 말을 해주었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오성흠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강혁을 추천했던 거였어요. 이후 백강혁은 한국대도 붙었지만 서울 상경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집안 사정으로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무한대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백강혁이 외상외과를 선택하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환경미화원이셨던 아버지는 강혁이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쯤 일을 하다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구급차를 타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1시간 만에 겨우 도착한 병원에서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백강혁은 환자들이 골든아워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살아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외상외과 의사가 되었죠. 이후 강혁의 외상외과 선배인 주한이 인력 부족으로 어린 나이에 중증외상센터의 센터장이 되면서 가시밭길 같은 중증외상센터 운영과 도움은커녕 회방을 놓는 기사들과 계속되는 소송으로 4년 만에 과로로 사망하게 되어 이에 백강혁과 주한의 스승이었던 최윤석 교수는 명성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못해 제자도 먼저 떠나자 백강혁에게 외상센터에 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 그냥 평범하게 살라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백강혁은 교수님과 주한 선배가 살린 환자가 남지 않았냐며 그 환자들은 두 분 아니었으면 대부분 허무하게 죽었을 것이기에 주한 선배는 어린 나이에 과로로 죽었지만 마냥 괴롭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최윤섭을 위로하죠. 이에 최윤섭 교수는 앞으로는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주한이처럼 목숨을 잃지 않도록 중증외상센터의 제대로 된 시스템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백강혁은 다양한 외상 환자를 보고 경험을 쌓기 위해 시리아로 떠나며 최고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합니다. 백강혁은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 기업인 블랙워터스 소속 의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블랙워터스가 유명한 이유는 헬기 조정도 하고 레펠도 타는 전투 시에도 투입 가능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중 백강혁은 의술은 물론 전투력까지 미친 괴물 같은 의사로 엔젤 백강혁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였기에 의료진 중 최고 연봉을 받았습니다. 백강혁이 큰 십자가 문신을 팔에 한 새긴 것도 이때였는데요. 백강혁은 십자가 문신을 하면 총알이 빗나간다는 타투이스트의 말을 믿고 양팔에 타투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쟁터를 뛰어다녔는데도 총알은 한 대도 맞지 않았죠. 한편 김종은 병원장과 홍재훈 기조실장은 독불 장군 스타일인 백강혁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중증외상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소방청장을 매수합니다.
중앙구조단의 안중원 팀장은 같이 사람을 살리면 한 팀이라고 생각했기에 백강혁이 유선상으로 업무 협조를 해도 바로 헬기를 띄워줬습니다. 하지만 안중원 팀장이 보직 변경이 되고 새로 발령난 중앙구조단 팀장은 이제 더 이상 유선상으로는 업무 협조를 해줄 수 없으니 공문 작성을 해서 정석대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헬기를 못 띄워준다고 말하죠. 이에 헬기를 띄우지 못한 백강혁은 북한산에서 낙상한 환자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잘 됐지만 헬기에 비해 이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골든아워를 놓쳤고 이로 인해 환자는 내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안중원 팀장의 소개로 경기소방청 보조로 헬기를 출동시켰으나 김종은 병원장은 사람을 시켜 헬기 착륙장 근처 주민들을 선동해 소음 항의 서명을 받고 구청장에게 민원을 넣어 헬기 지원을 끊어버리죠. 그렇게 병원장과 기조실장은 드디어 백강혁의 손발을 다 잘랐다고 좋아하는데요. 그때 남수단의 파병 중인 부대가 무장단체와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인질들을 구출하고 부하들을 살린 이현종 대위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총알을 8발이나 맞은 외상 환자는 못 살린다면서 치료를 거부했고 영웅 이현종 대위를 살려달라는 국민 청원이 250만 이상 되면서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강혁에게 이현종 대위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죠. 이에 기조실장 홍재우는 어차피 죽을 텐데 거기 괜히 손대서 구설에 오를 일이 뭐가 있냐며 반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백강혁은 과거 블랙워터스 인맥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 이현종 대위를 국내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백강혁은 수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에서는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수술에 실패하면 병원에서는 여론이고 뭐고 절대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절대 권력의 대학병원을 생중계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부를 향해 우리 중증외상센터를 그냥 두지 말라고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환자를 살리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제1야당 원내대표 송경민이 백강혁의 아군이 되어주는데요. 정치인으로는 상당히 깨끗한 인물이었던 송경민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을 불러 백강혁이 다시 중앙구조단의 지원을 받아 헬기로 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백강혁은 중증외산센터를 정상화하려면 많은 재정과 법이 필요하기에 송경민 의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백강혁은 회복한 이현종 대위의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며 자신의 희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 영웅인 이현종 대위처럼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앞으로 계속 중증외상센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죠. 이후 한국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후원 모금액이 175억까지 모였고 드디어 병원 옥상에 제대로 된 중환자 이송용 헬기 이착륙장이 만들어져요. 그동안 양재원은 명실상부한 외상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서하나는 백강혁의 손의 각도나 사소한 수술 버릇까지 다 맞추며 보조를 해주어 수술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실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백강혁은 100년도에서 군의관이었던 이강행을 노예 2호로 획득했고 기조실장으로 승진한 한유림은 알게 모르게 노예 3호가 되어 자꾸 수술실에 불려왔습니다. 다만 백강혁보다 연장자인 한유림을 노예 3호라고 부를 수는 없어서 노예들의 대장이라고 부르는 예우를 하지만요. 한편 백강혁이 국민영웅 이현종 대위와 UN 사무총장까지 살려내는 장면이 매스컴에 노출되면서부터 한국대학교는 백강혁 덕분에 선호병원 1위가 되었고 다른 과 매출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에 이사회와 병원장도 백강혁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됐죠. 또한 교통사고를 당한 여당 원내대표의 손주를 살려냄으로써 백강혁은 야당 원내대표와 여당 원내대표 모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후 팀 백강혁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도 빛을 발하며 사람들을 살려내는데요. 일본인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태풍 때문에 사고가 났고 부상당한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들을 백강혁이 살려내자 일본은 백강혁에게 감사의 의미로 명예 국민증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강혁은 그걸 받으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를 죽어서 뵐 낯이 없어진다며 명예 국민증을 거절하고 닥터 헬기 2대를 받아내죠.
한편 한유림이 기조실장이 되면서 기조실장에서 잘린 홍재원은 인터넷 방송에 등장하여 백강혁이 뉴욕에서 열린 중증외상 국제학회에 갔다가 입국하는 길에 15,000불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로 들여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폭로합니다. 백강혁이 블랙워터스를 통해 밀수한 물품은 인조혈관이었습니다. 희귀병을 위해 만들어진 인조혈관의 제조사인 K사는 가격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며 물건을 못 주겠다며 국내의 인조혈관 공급을 중단했고 정부는 1년이 넘게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인조혈관 공급 중단으로 일부 소아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자 백강혁은 소아과 강일구 교수를 돕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에서 인조혈관을 사비로 구해온 후 수술이 필요한 병원에 무상으로 나눠줌으로써 단 한 명도 인조혈관이 없어서 사망하게 만들지 않았던 거였죠. 소아과 강일규 교수가 백강혁 밀수품의 진실에 대해 밝히자 대중은 백강혁이 진짜 사람 살리는데 미친 사람이라며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거기에 백강혁의 처벌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백강혁이 인조혈관 덕분에 산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위험을 감수하고 인조혈관을 구해온 보람이 있네요 라고 말하자 대중들은 나라에서 수입해 왔어야지 왜 착한 교수님이 밀수까지 하게 만드냐며 분노했죠. 그렇게 백강혁을 무죄 판결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50만이 넘었고 백강혁은 공개재판에서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우습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사람 목숨이 천금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니 양보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고통받아야 하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도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일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은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니까요. 라고 최종 변론을 해요. 그리고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송경민 의원이 소개해준 최하영 감독이 찍은 다큐멘터리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가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의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보단 중증외상센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사실 매일매일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기에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도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줄 수가 있었죠. 천만 영화 덕분에 정치권에서도 중증외상센터 관련 법안 상정에 관심을 가졌고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겠다는 의사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한유림은 기조실장 힘으로 당직 체계를 바꿔서 어지간한 수술은 협진으로 해결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이후 양재원이 화재 사고에서 사람을 구하다 다친 소방관의 어려운 수술을 단독으로 성공시킵니다. 이에 백강혁은 노예 1호에게 처음으로 재원아라고 이름을 불러주며 넌 이제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게 중증외상센터는 1팀장 백강혁, 2팀장 양재원으로 운영됐고 양재원은 2팀장으로서 백강혁 없이 혼자 출동하게 돼요. 한편 양재원의 부모님은 아들이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된다며 재원이 병원 개업할 때 주려고 모아뒀던 돈을 싹 다 기부해 버립니다. 이후 중증외상센터 활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송경민 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송경민은 백강혁에게 내각에 들어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하는데요. 이에 백강혁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저는 의사이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가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죠. 대신 백강혁은 한유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했습니다. 1년 뒤 양재원은 교수가 됐고 송경민 대통령은 공약대로 중증외상센터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데 전력을 기울였고 보건복지부 한유림 장관의 노력과 지원으로 중증외상센터는 1년 만에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각 중증외상센터에 닥터 헬기들이 보급됐고 많은 외상외과 의사들이 양성되어 중증외상 환자들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이제 닥터 헬기는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존재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영웅들의 날개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백강혁은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은 다 이루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데요. 이에 양재원은 가지 말라고 교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눈물로 애원을 하죠. 백강혁은 재원에게 진정한 성장은 독립이고 이제 넌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독려합니다.
한편 병원장도 백 교수가 우리 병원 간판인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냐며 백강혁을 잡았습니다. 이에 백강혁은 이젠 내가 없어도 중증외상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고 병원 간판은 양재원 교수로 바꾸면 된다고 말하며 나 같은 의사가 절실하지만 아직 없는 곳으로 떠나겠다며 병원을 나서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